기대는 안 하지만 뽑아준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임기를 2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낳고 있습니다. 보통 당선인 신분일 때 국정 기대치가 가장 높음에도 윤석열 당선인에겐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래서일까요? 직무실 이전을 3일간 검토하고 국가중대사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확정했다고 윤석열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고했으며 이것을 윤석열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은 정진석의 16일에 의견을 전달했고 인수위에 전달된 김 전 실장의 의견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윤석열에 전달되고 윤석열이 수용했다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6일에 김관진이 이전해도 좋다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전달받고 단 3일 만에 윤석열이 결정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중대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관진 전 실장은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그곳에는 지하 벙커가 없어서 대통령의 전시 지휘나 긴급 대피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용산은 국방부 청사마다 지하 벙커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신과 충신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현재와 같은 중대사를 논하면서 듣고 싶어하고 명분을 얻고 싶은 것만을 충실하게 제시해 주느냐와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실행할 경우 닥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김관진은 군 수뇌부와 대통령이 북한이 아닌 다른 위험에서 단 한 번의 도발에 전멸하거나 인질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군사 전략가로서 의견을 내었어야 하지만 지하 벙커 존재 여부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대통령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제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은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을 염려한다면 청와대는 이미 그런 안전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곳입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용산을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라고 말하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그리고 미군이 주둔했으며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용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보다 더 어이없는 발언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논평하는 언론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군사시설 외에 국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두는 나라가 있을까요? 유사시에 적이 우선하여 점령하거나 공격해야 할 곳을 군사 요충지라 부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적이 공격하게 될 우선순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국가 전반을 담당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벙커가 있으니 괜찮다. 김관진 전 실장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위치는 북한이 요격하려 해도 무척 어려운 지형에 지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뒤쪽으로 인왕산이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를 이용한 공격이 어렵습니다. 국방부나 합참이 군사 쿠데타로 무기력해진다고 해도 스스로 도망치거나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유사시에 대통령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도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산은 벌판에 있고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국군의 사령탑인 대통령과 국방부와 합참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한순간에 국군 수뇌부가 몰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일생을 보냈으며 국방부 장관을 거쳐 안보실장까지 역임한 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이건 뭐 논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자가 누구한테 전달된 내용을 실무자처럼 브리핑하는 수준이고 안보 사대에 찌든 자가 내가 왕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주했으니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 함께 사용해도 되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택에 주한 미군 기지를 만든 이유는 북한이 요격해오면
공중에서 타격할 거리를 확보하고 서해로부터 보급을 유용하게 받는 장점도 있지만 평택이라는 도시의 방어 기능을 이용해 국군이 시가전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함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후퇴가 쉬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지역이 평택이고 지금의 주한 미군 기지라는 것입니다. 전시나 유사시 위험에 대비해서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 공간은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지휘 계통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에서 질서나 체계가 무너질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거론하면서 공간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근무가 단순히 공간만을 필요로 할 만큼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유사시에 한미연합사가 멀쩡하게 유지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합참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수뇌부라면 개전 초기에 어느 곳에 화력을 쏟아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권력을 탐하는 군인이라면 한국을 무질서하게 만들 그 어떤 세력이라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건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안보를 위한 군사 전략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을 상정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선거기간 내내 떠들어 놓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이 도발하기는커녕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의 2배 크기이니 대통령 관저는 그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대북 군사 억지력을 굳건하게 확보하는 것이 평화다.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것을 평화라고 한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안보 과제는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자주가 빠진 한미 협력 강화,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도 매우 그럴듯하게 보수층을 자극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 교류나 화해는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것으로 매도당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국방력이 비약할 만큼 강해졌고 대북 억지력 또한 엄청나게 강화되었지만 이것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남북 화해나 평화를 말했으니 대북 억지력이 약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남북 화해나 평화를 말했으니 한미동맹이 약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주장에 윤석열이 표를 얻은 걸 보면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랜 기간 세뇌된 결과라며 생각을 멈추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 나아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전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서 확고한 기준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국민 간, 진영 간,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대화나 화해를 원하면 고개 숙인 것이고 눈치 보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북한 눈치를 가장 많이 본 곳이 미국 아니었나요? 우리 보수 지지자들 표현대로라면 지금도 매일 대화를 해달라면서.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고개 숙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면 고도의 정책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안보 사대주의와 정치적 유불리로 북한 정책을 바라보니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안보 사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실제 군사 전력 향상을 게을리하면서 온갖 방산 비리를 저지르던 그 세력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주라는 말은 언제나 없고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이란 말만 존재합니다. 당선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행정권이 없고 군 통수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부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이사 준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이런저런 이권들이 다시 돌아오고 문제없이 이권을 챙기려면 차기 정부와 마찰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유불리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김관진은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부임한 뒤로 전작권을 바람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군부 인사이며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고 탄핵 중에 사드 설치를 강행시켰습니다. 김관진은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군대 조직을 이용해서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선고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검토 대상이 된 적 없는 곳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대통령이 머물고 근무하는 장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5년 뒤 당선된 사람이 용산에서 이전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시작했는데 막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치르는 모든 비용은 그야말로 세금 낭비가 됩니다. 국민이 이미 계산한 이전 비용은 눈에 보이는 청와대 이전 비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외에 발생할 부수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고 무엇보다 급하게 이전해야 하는 혼란에 따른 안보 공백이 가장 문제입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부지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을 일주일 동안 검토했던 윤석열은 김관진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려달라는 국민이 존재했는지 그 국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려드리겠다면서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가 건물 문제가 아닌 사람 문제라는 것을 언론이 모르지 않지만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기하게도 당면한 문제와 비판을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임기 내내 이런 언론의 모습은 지속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하면 지금처럼 발언에 우호적 시각을 더해 보도하고 비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시각을 더해 더 많이 비판하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전작권 반환을 반대하니 미국과 합의한 반환 검증조차 무기한 연기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달겠지요.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남북 교류를 반대하니 필연적으로 남북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바이든 정부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 채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할 때 남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 긴장감 조성과 유지, 겉으로 비핵화를 말하면서 외교와 군사적으로 활용하려 할 텐데 비핵화를 모든 한반도 문제에서 앞에 놓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기 정부에서는 주변국들의 태도 변화에 따른 한반도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의 한미동맹 말장난에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고의로 노란하겠지요. 미국이 연관되면 어떤 실책도 용서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나 자존, 민족이나 통일을 위한 그 어떤 가치도 한미동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 지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